자, 이제 3교시 할게요. 교재는 5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양도의 정의인데, 이제 양도의 정의. 자, 양도의 정의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자, 소유권의 이전인데, 자, 반드시 뭐라고 했습니까? 유상. 반드시 유상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취득세 때 뭘 설명했냐면 취득세 때 유상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그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매매죠, 뭐 매매. 매매. 내가 돈 주고 팔았어요. 취득세 때는 돈 주고 샀어요. 이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뭐 교환. 자, 그래서 교환 설명을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교환. 양쪽 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지만 양쪽 다 무슨 의무가 있다? 그렇죠.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현물 출자 쓰지 않겠습니다. 현물 출자 같은 경우에는 출자하는 사람, 그렇죠? 출자하는 사람이 양도세, 출자를 받는 법인은 취득세,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대물 변제 있었잖아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를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얘 뭐겠어요? 똑같이 이혼 시의 위자료. 이혼 시의 위자료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의 위자료를 만약에 내가 남편인데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원래 3천만 원만큼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대신에 요거 조그만 거 상가, 구분 상가 하나 가져가라 라고 하면은 받은 부인 입장에서는 유상 취득인 거고 준 나는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거. 자, 그럼 우리 이혼 시에 받아오는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위자료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혼 시에 재산분할. 이혼 시에 재산분할은 유상이었어요, 무상이었어요? 무상이었죠. 그러면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간 경우에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반드시 보니까 유상,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뭡니까? 부담부증이요. 네. 부담부증여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요거는 설명할 때 그때 아마 이렇게 했잖아요. 자,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만약에 토지를 증여를 합니다. 토지 5억 원. 근데 자,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약에 3억 원이 있었고 자, 부채 이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2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설명을 하면서 B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느냐? 자, B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증여세는 얼마에 대해서? 그렇죠. 2억 원에 대해서. 자, 하지만 취득세는요. 5억 원에 대해서. 근데 5억이 유상취득이. 자, 유상취득이 얼마? 3억 원. 자, 그다음에 무상으로 취득한 게 2억 원입니다. 이렇게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증여세가 맞지만 자, 그러면 이걸 뭘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당연히 이제 둘 다 내지만 자, 요거는 누가 A가 그렇죠. 양도소득세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의 뜻이 그거예요. 부담부 중에서 채무 부분은 요거 넘겨준 사람, 자, 이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자, 요건 뭐 그래서 그 취득에 있어서 유상 취득에 정확하게 반대라고 생각하니까 딱히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얘는 오히려 시험 문제는 이러이러한 거는 오히려 양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얘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조금 좀 중요해요. 이 부분. 자,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환지예요. 환지. 자, 우리 환지가 뭐죠? 이것도 아마 이제 다른 법에서 이제 배우는데 환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땅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꾸불꾸불 이렇게 돼 있는 땅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딱 네모반 듯한 이런 땅으로. 그래서 A가 요 땅이었는데 요 땅으로 다시 받은 거예요. 아이고, A죠. 요걸 환지라고 하죠. A. 자, 그래서 이제 구획 정리를 딱 하면서 네모반 듯한 땅 중에서 당신 땅은 요 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환지를 주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두 가지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지번이 바뀌죠. 지번. 요거 옛날에는 뭐 무슨 동 1번지였는데 요거 무슨 동 맞으면 뭐 32번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지번이 바뀌는 경우에요. 근데 이거를 양도로 볼 수 있느냐? 이걸 왜 양도로 볼까라는 이제 말을 생각하면 이거 교환 아니야, 교환. 무슨 동 1번지 땅을 내주면서 32번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교환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요건 뭘로 안 보겠다? 양도로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도로. 그렇죠?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환지로 인하는데 단지 그냥 지번이 변경됐다든가 아니면은 단지 그냥 지목이 변경되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요는 양도로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단지 바뀌는 거. 자, 그런데 요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일단은 이제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좀 이렇게 과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볼게요. 자, 요렇게
나는 지금 1번지예요. 자, 요때 이제 32번지 이를 받아온 거죠. 32번지를 받아온 거예요. 좀 크게 씁시다. 네. 어차피 그냥. 자, 나는 1번지, 32번지. 자, 처음에 이제 취득을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환지가 발생한 거죠. 환지. 자, 요 환지가 발생했을 때는 양도를 안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따가 뭐가 나오냐면은 요때가 이제 양도가 나오거든요. 양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1번지였다가 32번지로 다시 받아온 다음에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던 거예요.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파는 거는 1번지를 팝니까? 32번지를 팝니까? 32번지를 팔잖아요. 32번지. 그래서 양도 시기는 당연히 이제 이때가 맞는데, 자, 취득 시기를 이때로 볼 건지 이때로 볼 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받아온 땅을 취득한 이때 환지 당시를 취득 시기로 볼 건가? 아니다. 환지는 이 당시에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번만 바뀌었으니까 이때를 취득 시기로 보는 게 맞을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이게. 그렇죠? 비록 32번지를 팔았지만은 요거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취득 시기를 이때로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는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양도 시기, 취득 시기가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요 시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1년 미만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세율이 비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공제를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서 언제 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판단하는 문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양도시기, 취득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환지, 그냥 단지 지번이나 지목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이제 보류지에 충당하는 경우에요. 네, 예, 보류지에 이제 충당을 하는 경우입니다. 요 경우도 그냥 그렇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보면은 요건 이제 시험 문제 좀 가끔 나옵니다. 양도 담보라고 나와요. 양도 담보. 자, 이제 얘가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예요. 자, 요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대출을 만약에 10억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은행은 여기다가 뭘 설정합니까? 저당권이다라고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저당권 말고 나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대개 은행보다는 자, 무슨 업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죠? 은행에서 요즘 이런 거 안 해요. 옛날에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아예 이전했다가 돈 다시 갚으면 소유권을 건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일단 소유권으로 했다. 거기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저러한 해서 소유권으로 이전하지만 요게 나중에 제 채무를 상환하게 되면 소유권 다시 해주는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이거 뭐라면 양도담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근데 요거 자체가 보면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소유권이 옮겨갔지만 이거를 유상으로 옮겨간 걸로 볼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돈은 그냥 내 거가 아니라 그냥 갚은 거죠. 갚을 거잖아요. 빌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담보 자체는 그렇죠. 양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 이게 돈이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죠. 돈이 이렇게 갚아야 됩니다. 근데 돈이 안 가요. 그리고 이대로 끝났어요. 이건 뭡니까? 그렇죠. A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 소유권이 내 거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양도일까요? 그건 양도가 맞지. 그냥 돈 주고 산 거하고 뭐가 달라요? 원래는 돈이 갔으면 돈이 와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변제 충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냥 현실적으로 내가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돈을 빌린 거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유권 넘기는 거는 요거는 양도담보라고 하는데 요건 양도가 아니다. 왜? 유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 그냥 변제에 충당해버렸다. 야, 너 돈 안 갚니? 그냥 내 거로 굳어전 끝. 이건 진짜 양도한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 전에 빌려 쓰고 소유권 이렇게 이전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주고 산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갑은 뭘 낸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옛날에 5억 주고 샀으면 나는 5억 주고 사서 10억 주고 판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과세. 그래서 여기선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변제에 충당한 경우예요. 예, 변제에 충당 시에는 자, 이때는 양도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다음에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보시면은 공유물의 분할이에요. 네, 공유물의 그냥 단순한 분할입니다. 단순한 분할. 자, 이것도 지울게요. 자, 공유물의 분할 보시면 자, 원래는 이렇게 2분의 1씩 자, 2분의 1씩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요거를 똑같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발라왔습니다. 자, 요게 면적이 이제 200제곱미터였는데 요렇게 100제곱미터하고 그다음에 100제곱미터 갈른 거예요. 우리 이거 취득 때도 했었죠. 취득 때. 자, 요게 무슨 뭐 저거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단순 분할인 경우에는 원래는 2.3%만 취득세를 과세하지만은 이게 무슨 저거냐라고 해서 이렇게 0.3% 그렇죠? 특례세율을 적용을 해서 취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양도예요, 그리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바뀐 거는 바뀐 건 맞지만 원래 이제 공유로 되어 있다가 뭔가 이제 집원이 새로 생기면서 그렇게 이제 새로 바뀐 건 맞는데 뭐 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죠. 그죠? 자, 근데 요거 설명하면서 요것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가 받아오고 B가 요만큼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150, 그 다음에 여기는 5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취득할 때도 그냥 원래 내 몫을 받아왔으니까 괜찮은데 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고 했어요? 승계 취득으로 본다라고 했죠. 요것도 기억나실까? 지분대로 그대로 받아오지 않고 조금 더 받아왔다. 이걸 만약에 공짜로 받아왔으면 무상 취득이 되는 거고 돈 주고 받아왔으면요 유상 취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입장에서 만약에 요 초과되는 50제곱미터에 대해서 돈을 받고 넘겼다. 이러면 양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소유권 이전인데 유상이다. 취득한 사람은 유상 취득이 되고 반대편은 항상 양도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 공유물 분할은 단지 그냥 분할하는 경우예요. 근데 면적의 증감이 있었네. 내가 면적이 오히려 줄었네. 면적이 줄면서 돈을 받았네. 이러면 양도 맞죠. 단지 단순한 분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아까 뭐 이혼 시의 재산 분할, 그렇죠? 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이에요. 재산 분할입니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보시면은 소유권의 환원인데, 자, 요거는 매매 원인 자체 무효해소예요. 자, 내가 이제 소유권 정상적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어떤 땅을 내가 5억 주고 팔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소송을 건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사기맞았다. 매매 원인 자체가 이게 무효입니다. 라고 이제 소송을 건 거죠. 내가 보여준 땅이랑 뭐가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설명했던 내용하고 너무 다르다든지 아니면 뒤에 뭐가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든지 이래서 나는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이 매매 원인 자체는 아예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이겼어요. 이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한테 소유권이 돌아온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부터 그냥 내 거였었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것 자체를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건너갔다가 정상적으로 넘어온 거는 이건 양도예요. 이거는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예 건너간 것 자체를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로 과세하지를 않습니다. 됐습니까? 커다랗게는 아마 요 정도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보시면 자, 524 양도의 정의 볼게요. 양도. 자, 양도란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자, 무슨 과세? 실질과세. 자, 매도, 교환, 대물변제, 부담부증여자의 자산 채무 인수에 그 다음에 수용. 어쨌든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거 이걸 양도라고 합니다. 우리 수용은 뭐예요? 수용. 내가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긴대요. 고속도로가 생긴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자, 누구 걸로 바뀌는 거예요? 예, 국가 소유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국가 소유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또 양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소유권 바뀌는 거고 이게 공짜로 그냥 뭐 되는 거예요?
돈 받잖아요. 그렇죠? 돈 받잖아요. 자, 이런 경우도 양도 맞습니다. 수용도. 이거를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아닙니다. 이건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1번 보시면은 첫 번째 줄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다. 단지 그냥 그거다. 근데 나중에 기본 과정 가면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당시에 만약에 면적의 증감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양도를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한 지번이나 지목 변경, 단순한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도 또 이것도 이제 양도를 보지를 않습니다. 요건 다른 법에서 좀 배우시고요. 자, 2번 양도담보. 이거 자체는 양도가 아닙니다. 아니 그냥 대출 받기 위해서 그냥 원래는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소유권을 이전하려네? 아 좋다. 내가 아쉬우니까 해줬어요. 이게 무슨 양도냐? 네가 받은 돈은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린 돈, 갚을 돈이다. 근데 못 갚아서 그냥 그대로 소유권이 굳어져 버렸네. 자, 그게 뭐예요? 맨 마지막 변제 충당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525 3번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자, 지분별로 거기 밑줄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이거 아니고요. 자, 4번 매매원인 무효의 소유에 의해서 자, 다시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를 않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건너갔다가 계약 해제에 따라서 넘어오는 거는 양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갔던 것 자체가 무효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이 양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혼 시의 재산 분할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번, 7번이 무슨 얘기냐면 7번 먼저 보세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직계 존비속되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거 했죠? 그죠?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의 유상거래는 유상거래를 보지 않고 무상거래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유 제가 아버지 땅을 돈 주고 샀어요 라고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양도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한테 돈 받고 판 거니까. 근데 과세관청에서 뭘로 보겠다? 에이 말이 돼요. 증여를 보는 거지. 자,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돈 준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소명되는 경우에는 뭘로 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건 맞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뭘로?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증여로. 자, 이제 6번이 무슨 얘기냐면 6번 요 얘기예요. 경계선 변경이죠. 자, 어떤 논이 이렇게 논인데 경계가 이렇게 돼요. 자, A라고 하는 사람 땅과 B라고 하는 사람 땅 이렇게 돼 있어요. 논이 이렇게 돼 있으면 논농사 짓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자, 그래서 둘이 이제 합의하에 바꾸기로 한 거죠. 이렇게 이 두 개를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그러면 B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요 땅을 내주고 요 땅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뭐예요, 이거? 교환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합리한 경계면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했다. 이건 인정해주겠다. 자, 단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요 면적이 몇 프로 이하? 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자, 법정한 토지의 분할 등으로 교환했습니다. 자, 양도로 안 봅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지 않은 토지의 전체 면적의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20% 이하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양도다라고 하는 거는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소유권이 이상되었으나 유상이네. 그죠? 그래서 유상으로 취득한 거의 반대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든 교환이든 위자료로 넘겨준 사람이든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 부분을 넘긴 사람이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만 이런 건 양도로 안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유상 이전에 해당할 수가 없다. 이전은 이전이지만 환지 언뜻 보면 교환 같지만은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지번이나 지목만 바뀐 거 보류주에 충당됐다든지 양도담보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혹시라도 변제에 충당하면 이미 소유권이 유상 이전된 거하고 같은 거니까 단순한 공유물 분할,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위자료는 양도 맞지만 얘는 아니에요. 매매 원인 자체가 무효된 거, 그 다음에 지적 경계선 변경인데 20%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의 유상 거래는 뭘로? 증여로 추정을 하겠다. 요게 이제 양도에 대한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좀 됩니다. 이것도. 그죠? 계속 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자, 이제 시기 문제예요. 시기 문제. 자, 양도 시기. 자, 그 다음에 취득 시기예요. 양도 시기는 그다 치는데
취득 시기는 왜 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취득 시기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땅을 취득을 해서 한 몇 년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팔았습니다. 근데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건지 언제 양도한 건지를 볼 건지에 따라서 자, 이게 보유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요때를 이제 취득 시기라고 이때 취득을 해서 자, 요때 양도를 했어요. 요거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 사람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유 기간이 몇 년인가 봤더니 요게 10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10년. 근데 과세관청 생각은 다르대요. 자, 이때 취득한 걸로 봐서 이때 양도한 걸로 보겠대요. 자, 요 기간 자체가 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과세관청 생각이에요. 요건 세무서 생각, 세무서 생각입니다. 이거에 뭐 이렇게 민감하냐면은 요 10년 보유했냐, 6년 보유했냐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이제 계산 구조 때 나오면 되겠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를 좀 혜택을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짧게 갖고 있는 경우, 오래 갖고 있는 경우, 오래 갖고 있는 경우.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장기 보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갔으면 특별하게 자 공제를 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단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자 법에서 딱 정해놓은 겁니다. 이때를 양도 시기로 보겠다. 이때를 취득 시기로 보겠다. 근데 취득세 때 예정을 보니까 취득은 내가 취득할 때는 뭐라고? 잔금일과 등기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이었죠. 그죠? 그때 잔금일은 사실상 잔금일을 쓰는 것도 있고 계약상 잔금일을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양도소득세에도 똑같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럴 때를 취득 시기로 보고 이럴 때를 양도 시기로 보겠습니다. 왜? 이 두 가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달라지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해놨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요 원칙을 볼게요. 원칙을. 자, 요건 양도에 먼저 보죠. 요건 이제 지울게요. 이렇게 지울게요. 자, 양도 시기에 그냥 양도든 취득이든 간에 우리 취득세 때도 사실상 취득일이 잔금일 아닙니까? 그죠? 자, 그거하고 뭐 등기등록이라고 빠른 날이었죠.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아, 사실상 양도한 날과 등기등록일, 사실상 취득한 날과 등기등록일 둘 중에 빠른 날. 그죠? 자, 근데 우리 지금 그 취득 때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잔금이라고 자 vs 등기라고 둘 중에 빠른 날이었는데 잔금일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사실상 잔금일을 쓰는 국수공판장, 자 그다음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다음에 일반적인 개인 간의 거래. 취득세 때는 이렇게 봤어요. 요건 지방세죠. 양도세는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국세죠.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양도세는 취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취득일로부터 지금 이제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준용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최근에 취득한 거 아니에요. 국수공판장검 같은 경우에는 요건 사실상 잔금일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다음에 뭐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을 개인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그냥 어차피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둘 중에 빠른 날이죠. 자, 문제는 양도인데 양도 시기는 언제나 지금 사실상이죠. 사실상.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사실상 잔금일이에요. 사실상 잔금일. 자, 그다음에 vs 등기 등록이라고 빠른 날이에요. 근데 취득세 때는 이게 국수공판장이냐 아니면 개인 간이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취득한 게 25년 전이래요. 이 사실상 이 계약서상 잔금일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나마 계약서에 나와 있지만 사실상 잔금일 이거를 캐치하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정말로 그냥 사실상 잔금일이 드러난다. 너무나 객관적이다 이거는.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하겠다. 근데 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계약서. 자, 그래서 취득 때도 그냥 사실상 잔금일이에요. 이때.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양도세 때는요, 이거를 만들어 온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25년 전 건데 그거를 이제 조금 어떻게 하려고 만들어 온 경우가 많거든요. 인정 안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라 아예 등기 등록일. 예. 빠른 날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취득 때는 계약서는 개인 간, 사실상은 국수공판장 이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하지만 양도세 때는 양도든 취득인 간에 개인 간의 계약서 안 믿어요. 무조건 뭘로?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근데 사실상 잔금일이 불확실하네? 그럼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등기일에 그냥 무조건. 등기. 이해하시죠? 자, 양도소득세 때는 뭘 인정하네요? 그렇죠. 요거 계약서 만들어 올까봐 개인 간의 계약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증여 때도 한번 나와요. 요게 양도소득세는 개인 간의 계약서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로 갑니다. 그냥 무조건. 자, 그런데 이름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이름을 얘는 사실상 잔금일이라고 안 쓰고 뭐라 쓰냐면 대금청산일이라고 합니다.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 여러분 대금을 청산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실상 잔금이라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취득세 때는 당연히 양도 쪽은 안 나오겠죠. 이쪽만 나올 겁니다. 취득세 때는 사실상 잔금일, 계약서상 잔금일, 개인 간 국수공판장 이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이었는데 양도세 때는 개인 간에 이거 하도 만들어 온 게 많다 보니까 얘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 등록일. 근데 이거 25년 전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불확실한 경우에 아예 그냥 차라리 등기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언제나 유상인 경우에는 이래요. 유상,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양도에서만. 자, 두 번째. 자, 가끔 이게 물론 이제 장기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할부로 사는 경우에서 장기 할부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 할부. 자, 내가 만약 계약금은 지금 받고 그다음에 중도금은 1년 뒤에 받고 그다음에 뭐 잔금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6개월 후에 받고 대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장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항상 양도세 때도 마찬가지, 취득세 때도 마찬가지. 세금이라고 하는 건 가급적 빨리 거두려고 하겠죠. 빨리 거두려고. 그래서 요거 양도 시기로부터 우리 양도 이날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하고 이것 때문에 양도 시기도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빠른 날이에요. 이제 빠른 날인데 자, 요거 이제 이때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세요. 우리 인사동이죠, 인사동. 인사동 옆에 가면 뭐가 있죠? 서울 인사동 옆에 탑골공원. 탑골공원에 가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할아버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느 분들이. 자, 할아버님들이 뭐 두고 있다? 장기 두고 있습니다. 장기.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인사 등 중에 빠른 날이에요. 인사등. 자, 얘는 뭐예요? 인도일. 자, 두 번째는 사용수익일. 얘는 등기일 중에서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래서 인사등. 장기 할부는 인도일, 사용수익일, 그다음에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실제로 그 부동산을 건네준 날, 아니면 아직까지 안 건네줬지만은 지가 들어가 산 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준 날, 그 세 개 중에서 빠른 날. 그래서 장기 인사동 옆에 가면은 뭐 두고 있다? 장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장기 할부는. 장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대개 1년이 넘어가는 날이에요. 그렇죠? 자, 1년 넘어가는 게 아니라 1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 수용이에요. 수용. 자, 수용은 아까 소유권이 바뀌긴 바뀌는데 누구 걸로 바뀌어요? 그렇죠. 국가 쪽으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똑같아요. 이거하고 수용은. 자, 대금 청산 위하고 똑같죠. 뭐 대금을 청산한 날 청산. 자, 그 다음에 등기. 대금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상가액을 다 받은 날. 그 다음에 국가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날. 그렇죠? 요거 두 개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대금을 안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금을 왜? 더 달라고. 이 땅값이 어떤 땅인데 이거 2억밖에 보상을 안 해주냐, 한 5억은 달라, 이런 식으로 막 소송이 붙고 난리난 겁니다. 옛날엔 요 두 가지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양도세를 내는 게 늦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한 10년 정도 전에 자, 이거하고 수용 개시를 넣어버렸습니다. 수용 개시. 자, 수용 개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용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아니 뭐 고양시 아니면은 뭐 서울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 뭐 고속도로 무슨 공사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국토교통부 될 수가 있고. 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수용을 개시하기 시작한 날이에요. 수용이 완료가 된 날이 아닙니다. 수용이 개시한 날이에요. 그럼 이날은 굉장히 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용은 이 두 가지만 했을 경우에는 대금을 받네 맞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아예 그냥 수용 개시일 세 개 중에 빠른 날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돈을 아직 안 받았다 하더라도 수용 개시로 보면 양도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제시한 금액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양도세 신고를 일단 하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더 받으면 수정신고할지언정 이 얘기입니다. 빨리 받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는 대금 청산일, 이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 잔금일을 말하는 거고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근데 얘는 계약서상 이런 거 없다. 왜? 개인은 하도 구라로 만들어 온다. 인정 안 한다. 두 개 중에 빠른 날. 장기인 경우에는 인사동 옆에 가면 뭐 두고 있다. 할아버님들이 탑골공원에서 장기 두고 있다. 그래서 인사등,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 등록일. 수용 같은 경우에 얘네만 했더니 하도 뭐예요? 안 받아. 이게 어떻게 2억이냐? 5억 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수용 개시한 날로 세 개 중에 빠른 날이에요. 됐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양도시기. 자, 그다음에 이제 취득 쪽으로 볼게요. 취득. 자, 취득을 보시면 일단 일반적인 유상 취득 같은 경우에는 무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무상이란다. 양도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지만 우리 취득의 원인에는 우리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상이에요, 무상. 자, 무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였어요? 예, 상속이었죠. 자, 그럼 얘는 언제겠어요? 그렇죠. 이제 상속 개시, 상속 개시. 아버지한테 상속 받아서 그거를 한 10년쯤 있다가 지금 판 거예요. 그러면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이 될 거고 양도 시기는 뭐예요?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되겠죠.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땅을 상속 개시일 날 취득을 하고 수용됐네? 그럼요. 대금 보상 받은 날, 국가한테 넘긴 날, 그다음에 수용 개시된 날. 이거 중에 빠른 날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렇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증여를 받은 날. 우리 취득세 때 증여 시기 언제 혹시 기억나시나? 취득세 때 증여? 그렇죠. 증여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무조건 등기 등록일이에요. 무조건 등기 등록일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상속의 경우고 상속의 경우고 얘는 증여의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랑 다르죠. 취득세하고. 취득세 때는 증여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 빠른 날이었는데 얘는 그냥 등기 등록일이에요. 달라요. 자, 그다음에 자, 특이한 건 이제 원시 취득.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이제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은 우리 뭐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시 취득은 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었습니다. 사용 승인서. 그래서 얘 똑같아요. 이것도 얘도 자,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하고 자, 이것도 뭐랑 사실상 사용일이죠. 네, 사실상 사용이라고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것들도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환지했잖아요. 환지 같은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단지 단순하게 지번이나 지번만 바뀐 경우에는 요거는 아무것도 안 보기 때문에 바뀐 거 말고 32번지 말고 1번지 취득한 날 그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다 쓸게요,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제 시효 취득이죠? 자, 점유를 개시한 날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나는 만약에, 자, 1999년도에 이때 처음에 그 땅을 점유를 개시하기 시작해서, 여기 20년이 지났어요. 2019년도. 자, 20년 지나서 2019년도입니다. 여기가 2019년도예요. 이때 시효 취득을 했어요. 우리 취득세 때 취득 시기는 언제였어요? 시효 취득일. 그죠? 자, 그리고 요거를 2020년도에 양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양도 시기는 지금인데 취득 시기를 이때로 보는 게 맞나? 이때로 보는 게 맞나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세 때 말하는 취득 시기는 시효가 완성된 날이에요. 20년이 지나서. 그죠? 근데 양도세 때는 요걸로 안 보고 이걸로 그냥 봐줍니다. 취득세 때는 당연히 이때를 취득 시기로 볼 수가 없겠죠. 내가 20년을 보유할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 동안 평온하게 보유하고 있다가 취득하면 이때는 취득 시기는 당연히 취득세 때는 이때가 되겠지만 요걸 만약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 단기 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항상 실질과세입니까? 실질과세. 그래서 사실상 네가 그 땅을 소유한 거는 공부상으로는 이때지만 넌 이때부터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취득, 이때 양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개시일이 됩니다. 점유 개시일이 돼요.
일단은 그 칠판에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유상의 원칙은 뭡니까? 유상.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 유상으로 사는 경우 있고 유상으로 파는 경우 있으니까. 근데 무상으로 파는 경우 양도가 아니잖아요. 양도는 전부 다 유상밖에 안 나와요, 양도는. 그죠? 근데 양도 형태가 수용인 경우하고 장기로 파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기는 인사등, 그죠? 자, 수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랬더니 돈을 안 받고 그런다. 그래서 수용 개시일이 들어갔습니다. 양도는 무조건 유상양도기 때문에 요거고, 대신에 취득은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고 원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데, 특히 증여 같은 게 증여세, 취득세하고 또 두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등기 등록일이에요.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점유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 때는 시효 취득일이 되겠지만은 양도세 때는 점유로 개시한 날이 되다 보니까 요거 차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525호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입니다. 취득의 시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26 볼게요. 526. 자, 1번 매매 등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구분 볼게요. 원칙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뭐예요? 사실상 잔금일이에요. 더 이상 이제 줄 게 없는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 볼게요. 등기 접수일로 보는 특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든지 아니면은 대금 청산일보다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빠른 날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이게 불분명하면 무조건 등기일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등기일. 계약서 이런 거 안 믿어요. 니네가 만들어 올 거잖아. 나 안 믿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사례 보시면 사례 1번에 매매에 의한 양도예요. 4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계약상 잔금 받은 거는 2번, 대금 청산은 5월 10일 날, 5월 15일 날 등기했으면 계약상 이런 거는 양도 때는 안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개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래요. 이건요. 자, 따라서 5월 10일과 5월 15일 중에서 빠른 날인 3번이 될 거고요. 자, 2번도 계약상 잔금일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3번, 4번 중에 빠른 날이니까 등기 접수일인 5월 10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이제 기타의 경우 보겠습니다. 기타. 장기 할부, 장기는 뭐다? 인사등이다. 그렇죠? 인사등 옆에 탑골공원의 할아버님들이 장기 두고 있다. 그렇죠? 인사등,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 자, 수용은 대금과 등기 접수 중에 비교하려고 했더니 안 받고 난리더라. 그래서 수용 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당해자산의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자, 얘는 이제 이 얘기예요.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울 필요 없나? 지우시죠.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사가지고 요거를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양도를 한 거예요. 양도. 근데 이 아파트를 처음에 옛날에는 자, 2010년도 12월에 잔금을 치렀어요. 이해하시죠? 잔금 치러가지고 10년 보유하다 양도한 겁니다. 근데 아파트가 이때까지 잔금은 다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가끔 이제 그런 아파트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막 대금 모자라가지고 이제 공사는 한 70% 정도 완성이 됐는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협박이 협박 사실은. 저희가 지금 원래 잔금 시기가 안 되긴 안 됐지만 잔금을 좀 미리 주십사. 이거 안 되면 저희 공사 못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거자 먹기로 잔금을 2010년도 12월에 잔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거 어쩌면 2014년도 12월에 완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대로 따지자라고 하면은 취득 시기가 대금 청산일과 등기 등록일에서 빠른 날이니까 이때가 돼야겠지만 정작 목적물 자체가 완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로 볼 게 아니라 언제로 봐라. 그렇죠. 완공 시기를 보라는 얘기야.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일종의 우리 그때 그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어서 잔금은 치렀지만 허가를 안 받은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야, 돈만 주면 뭐하냐?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됐는데. 자, 그래서 그게 겁니다. 완성 때는 확정된 날이에요. 점유 시효 취득의 이제 취득 시기입니다. 이건 점유 개시일, 시효 완성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취득세하고. 자, 자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다음에 예외 보시게 되면 먼저 사실상 사용한다든가 임시 사용 받았다든가 무조건 빠른 날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야, 내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내가 한 20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등기일인데, 자, 이거 사용 승인서가 없잖아요, 무허가는. 그런 경우는 무조건 뭘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사용일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사실상 사용일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주택 같으면 거기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위에 되면은 어쨌거나 전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했는지 고날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리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뭐는 쓸 거예요. 수도나 전기는 쓸 거 아닙니까? 그거 돌아가기 시작한 날, 그날로서 소명하시면 되죠. 됐죠? 그날로. 자, 다음에 상속 및 증여 자산입니다.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증여는요, 증여를 받은 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증여 받은 날이 요 등기 등록일이에요. 증여를 받은 날. 그래서 증여를 받은 날은 무조건 등기 등록일. 그렇죠? 자, 다음에 환지 처분받은 경우에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입니다. 자, 단 면적의 증가한 부분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인데, 요것도 일단 설명은 드리는데 많이 요게 만약에 좀 이해가 안 가시게 되면 일단 좀 넘어가시고요. 자, 취득 시기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 먼저 양도한 걸 본다. 요것도 그냥 눈도장만 찍으시고, 매매 원인 무효소에 따른 자산의 취득 시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단 팔았어요. 2020년도에. 근데 이게 매매 원인 손해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2025년도에 팔았다고 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한번 갔다가 온 거는 이거는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로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갔다 왔을 때 소유권 취득한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옛날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옛날 걸로. 자, 다시 내가 2020년도에 어떤 사람한테 땅을 팔았어요. 근데 이게 매매 원인 무효가 돼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럼 등본상에 보면은 처음에 소유권 처음에 내가 갖고 있다가 갑으로 바뀌었다가 내 명의로 다시 왔겠죠. 이때를 취득 시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없던 거니까 원래 내가 1999년도에 샀던 이때를 취득 시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자, 따라서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입니다. 자, 환지 처분받은 땅의 토지의 취득 시기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기초 과정에서는 조금 좀 설명하기 애매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건 그래요. 아까 우리 1번지라고 할게요. 아까 똑같이. 이거 1번지. 자, 그다음에 얘는 32번지예요. 자, 얘는 만약에 1990년도에, 자, 그다음에 요거는 2020년도에 이렇게 팔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환지가 발생한 거는 2015년도에 환지가 발생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양도 시기는 이제 이때죠. 양도 시기는. 자, 그리고 이때는 양도도 아니었다. 양도 아니었다라고 했잖아요. 단지 지번이나 지목만 변경된 건 양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이제 취득 시기로 보는데, 자, 요게 이제 요런 개념이 있어요. 처음에 취득을 할 때는 나는 100제곱미터를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환지 당시에 얼마를 받아왔냐면은 150제곱미터를 받아온 겁니다. 150제곱미터. 자, 그러면 지금 판 거는 얼마 팔았겠어요? 이걸 팔았겠죠. 지금 받아온 게 이만큼 받아왔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150제곱미터, 요거를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이때 양도식이고 취득식인데 면적이 안 맞는 거예요, 면적이. 그냥 일단은 이해가 안 가시면 일단 들으세요, 그냥. 자, 그래서 요걸 두 개로 갈라요. 원래부터 갖고 있던 100제곱미터. 새로 한 거 50제곱미터.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1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100제곱미터는 요거는 2020년 양도고 취득은 언제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옛날에 1990년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100은 이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한다는 거죠. 자, 다만 50제곱미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양도는 이때죠, 당연히. 이때 양도. 자, 2020년도. 자, 그다음에 늘어난 거는, 그렇죠. 요 중에서 요거를 두 개로 갈라서 150이 아니라 원래 있던 100이랑, 자, 원래 있던 100이랑 새로 취득한 50에 대해서는 이때로 취득 시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2015년도가 되겠죠. 다시. 자, 처음에 취득했던 거 100. 근데 환지로서 더 받아왔네. 자, 그리고 그거를 판 거예요. 근데 요 150에 녹아 있는 요 100제곱미터는 어차피 옛날 거랑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걸 2020년에 팔았지만은 이건 아무 일도 없던 걸로 보니까 요 100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100은 그대로 그냥 연속성을 유지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는 취득 시기로 안 보고 얘를 취득 시기로 봅니다. 다만 50이라고 하는 거는 증가된 면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새로운 취득으로 봐요. 얘는 새로운 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취득 시기가 이때 하고
이때랑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로 가르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때는 그럼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환지 처분 공고란 걸 해요. 근데 항상 고시나 공고는 효력이 다음 날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됐습니까? 요거를 취득 시기로 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볼까요? 거꾸로. 자, 얘는 이렇게 볼게요. 요 부분은 조금 어려우면 기본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100제곱미터를 샀는데 환지로 80제곱미터를 받아온 거예요. 지금 현재 80제곱미터를 팝니다. 자, 그러면 요 80제곱미터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지금 양도로 하니까 이때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죠. 1로 가는 거 아니에요. 1로. 이거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자, 이거 80제곱미터하고 나머지 20제곱미터하고. 그러면 양도 시기는 이때, 취득 시기는 요때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때 양도가 되는 거죠. 언제? 요때, 환지 때. 취득 시기 요거, 양도 시기는 요때. 이해하시죠? 그러면 요게 양도 때는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어려운 얘기다 보니까 그냥 기본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요게 좀 이해가 간다. 요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시고 뭔 얘기야?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환지 처분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 환지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인데 면적의 증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면적이 늘어간 거에 대해서는 요때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거고, 면적이 혹시 줄었니? 그럼 요 파트에 대해서는 요때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요 양도나 취득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그렇죠. 환지하고 상관없이 옛날로 간다. 지금은 10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남아있던 그게 그대로 연속이니까 취득 시기가 이때. 50만 새로 취득을 해서 50요때 양도. 이거는요. 지금 80 팔았으니까 80 그대로 옛날 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요거 20은 이때 판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 그림이 이해 가시면 됐고, 아니다 싶은 경우에는 조금 좀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527 보시면 사례 볼게요. 1번에 점유시효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입니다. 자, 2000년 4월 1일 날 이제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자, 근데 양도세 기준은 이때를 취득 시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년 정도가 지나서 2021년 4월 1일 날 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세 기준으로는 이때를 취득 시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를 받아 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취득 시기예요. 자, 우리 취득세 때는 언제였어요? 계약일과 그다음에 등기 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이죠. 자, 그렇죠. 그래서 2번, 3번 중에 빠른 날로 가지만 우리 양도세 때는 언제나 뭘로 봐요? 증여를 받은 날인데 그게 등기일이에요. 등기 접수일. 그래서 무조건 5월 10일. 양도세 때는 무조건 등기일이에요. 그렇죠? 자, 3번.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환지 처분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입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에 취득한 게 2010년도 4월 1일 환지계획 준공인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때 취득 시기는 종전 토지로 가겠다. 지금 요건 이제 취득 시기에 대해서만 나왔기 때문에 양도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양도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요 파트가 조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단순 암기에 좀 가깝고.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된 게 아니면은 양도로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요건 좀 자주 나옵니다. 이건 되게 자주 나와요. 자, 그다음에 시기 문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렇지만 그다음에 양도에 대한 예외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취득에 대한 예외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특히 환지 같은 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가 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번 세 번째 시간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